감사합니다. 방금 저희 파트너 김민선 리더님께서 되게 조곤조곤 우아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래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1시간 정도의 사업 설명으로는 아메이를 온전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2번, 3번, 4번, 10번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분이 꼭 아메이라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메이 처음 아셨을 때 느낌이 저런 검은 봉지 받은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왜 쓰레기 봉지를 주지? 나 별로 관심 없는데 내가 왜 아메이 할 것처럼 보여? 약간 무시하는 느낌처럼 느끼는 분도 있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아메이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아직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온전히 다 깨끗하게 아메이에 대한 편견이 다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저런 느낌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저 안에 10캐럿, 20캐럿,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다이아몬드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말이 아주 많지만 하지 않으며 최대한 줄여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줄였는데 이게 100장이 넘어요.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플레이 이거 누르면 되죠. 잠깐만. 영상. 어서오세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나 만날 때 가위 자주 눌리더니 미용실 차렸네. 그렇게 됐어.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그래,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걸 알고도 여기 온 거야? 나 오빠 깨끗이 잊었어. 아무 미용실이랑 왔는데 우연히 너 만난 거야.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머리 좀 해줘. 이 시간에 사람 없는 거 알고 온 거야? 알고 온 게 아니고 왔는데 손님이 없네. 매일 070으로 전화하던 것도 오빠구나. 그럼 여론조사고. 대체 유부녀가 뭐가 좋다고 이러는 거야? 아,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오빠, 나 많이 변했어. 그 오빠가 기억하던 김고은 닮은 이수지 아니야. 그래, 네가 김고은 닮았다고 혼자 얘기하고 다녔었지. 아저씨 사랑해요. 그래, 이따 살속에 깊은 살속에 김고은 아직 예쁘다. 오빠가 나 보면서 이렇게 뿌듯해하는 거 오랜만이다. 진짜 내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머리 좀 해달라니까. 진짜 레알 다 걸고 머리만 하러 왔다고? 머리만 하러 왔다니까. 뭐 삭발이라도 해야 믿을래? 해줄게. 아니, 말이 못하는 거잖아. 이거 봐. 오빠 지금 꿍꿍이가 있잖아. 내가 무슨 궁금해였어. 나 유부녀야. 결혼한 유부녀라고. 나 오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없어? 머리 해줄 수 있잖아. 이게 영상이 뒤에 더 웃긴 게 많은데 좀 잘랐어요. 이걸 보면서 저와 소비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화가 안 되잖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닌데 너무나 많은 편견과 예전 생각으로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내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들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메이를 처음 들으신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들어주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컸지만 지금 사람이 커졌죠. 우리가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놀 거리가 너무 많아서 사람은 점점 더 게을러지고 비만해지지만 인공지능은 점점 발전하면서 정말 또 작은 칩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시대 변화를 읽고 통념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지고 만다고 합니다. 저에게 아메이를 처음 알려주신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하게 살 사람은 누굴까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저도 답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편견과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이 가장 가난하게 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편견 내려놓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꾸준히 연금처럼 월세처럼 인세처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기분 나쁠 사람 없죠? 돈을 준다고 해도 기분 나쁠 사람 없죠? 만약에 얼마가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1000만
3천만 원, 3천만 원? 네, 또 더 크게 5천만 원, 네, 너무 좋아요. 매달 5천만 원, 몇 천만 원씩, 뭐, 1억 그 이상으로도 만약에 들어온다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멋진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근데 저는 여기에 숫자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원하는 만큼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가 아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렇게 물통을 떠다 나르는 일을 하세요. 보통 사람이든 사자 직업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저 물통의 크기와 물통의 소재, 그리고 뭐 물통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것만 다를 뿐이지 다 물통 소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면서 내가 일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물통을 떠다 나르지 못하는 순간에도 물이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쪽은 자산성 소득을 보여주고 저쪽은 노동 소득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저렇게 물통이 뭐 5개, 10개, 20개가 있어도요. 그거보다 이 튼튼한 파이프라인 하나만 있으면 훨씬 낫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일을 못하는 순간이 오고 그때는 우리가 늙었을 거고 머리가 안 돌아갈 거고 힘이 없을 거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변수가 있잖아요. 인생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벌어도 적자 인생입니다. 제가 강남은 아니고 서초구 양재동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가 서초구에서 제일 가난해요. 근데 저희 동네 엄마들도 정말 다 맞벌이를 하고요. 정말 놀이터에 나와 있는 엄마가 없어요. 정말로 다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너무 돈이 없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MBC 아나운서 출신이셔가지고 여유가 되게 많으시고 또 금수저이신데 그 언니도 한 달에 3, 4천만 원씩 생활비로 쓰면서도 너무 돈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윤정아 나 너무 힘들다 이러길래 제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구나 상대적인 거구나 그걸 알면서 노동 수입이 있을 땐 항상 적자라고 느끼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벌이 하는 집은 거의 드물지만 이제 또 아메이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남편이 내 배우자가 인생의 전반을 준비할 때 전반전을 우리가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이 편하지만 아메이를 모르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은퇴 대비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우리는 너무나 오래 살아요. 지금 태어난 아기는 15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아이와 내가 같이 늙어갈 텐데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간단하게 저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일산에서 오래 살아서 백석고를 졸업했고 연세대 도시공학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호주 대사관에서 잠깐 일하다가 삼성물산이라는 건설회사를 다녔습니다. 건설회사에서도 제가 뭐 현장에는 오래 있지 않고 재무팀에서 돈을 다루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돈에 관심도 많았고 돈을 또 되게 좋아했고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니까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귀인이라는 스폰서님을 통해서 귀인으로 아메이를 만났고 아메이를 하면서 아메이 수입이 회사 수입보다 더 많아질 때 아메이만 하게 됐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유튜브를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책도 쓰게 됐는데 이 유튜브와 책은 다 아메이 얘기예요. 제가 유튜브를 왜 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메이 비전과 가치를 알리고 싶은데 뭐가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툴로 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직장 다니면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직장인들은요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서 유튜브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중 취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둠과 동시에 유튜브를 열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던 마음을 간직한 채로.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죠. 책도 쓸 만큼.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제대로 알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메이 첫인상이 있으시죠? 첫 만남이 안 좋으셨으면 이 자리에 있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너무 편견이 세니까. 근데 저는 첫인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나 봐요. 저의 옆집에 살았던 저보다 한 띠동갑 정도 많은 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저 아세로라 비타민C 실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카다로그를 보여주면서 요즘에 본인은 이거를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저런 것도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아메이를 가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아메이가 그룹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 제가 이 얘기를 친한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수다를 떨다가 그 친한 언니가 아메이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한 언니가 윤정아 너 가입했니? 내가 정보를 줬다고 했더니 아직 하지 말라고 남편 핑계대고 가입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철회를 하고 친한 언니와 함께 아메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위너스 그룹이라는 명문 가문이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아세로라 씨 데모를 보여준 그 언니 그룹으로 갔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룹이 너무 중요하고 나의 그 역량을, 나의 잠재력을 얼마나 펼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위너스에 오셨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메이는 그냥 마트예요. 저는 아메가 그냥 마트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 와서 알게 됐는데요. 영수증을 받고 카트를 받고 장바구니를 보고 계산대를 보면서 아 그냥 마트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차이점은 조금 고급스럽구나. 그리고 조금 더 우아하고 좀 여기서 모임도 할 수 있고 좀 소규모의 느낌? 막 뭐 대형마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생필품을 파는 마트인데 왜 많이 안 알려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메를 천천히 공부를 하면서 낯설음을 없애고 익숙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 제가 봤던 스폰서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멋있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흙수저였대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지금 금수저 자녀를 낳고 자녀 양육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생이 아예 다 바꿔버린 걸 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 걸까? 너무 설렌다. 희망이 가득 차게 된 거죠. 저는 저의 인생이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죽는 인생으로 생각했거든요. 뭐 부자들의 삶, 금수저의 삶은 나랑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는 애초에 태어나기를 다르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메이를 아니까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영역으로 나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진짜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믿고 친숙해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일을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삼성에 들어갔을 때 적성에 너무 안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적성에 맞아서 하시는 분 별로 없죠.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아메이만 너는 적성에 맞나 보다. 뭐 너랑 잘 맞나 보다. 나 적성에 안 맞아.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편견이죠. 모든 일은 다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봤을 때 보상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우산은 많지만 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상속해주고 싶어서 아메이를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처음에는요. 아메이가 너무 낯설고요. 하기 싫고요. 어플도 못 보고 카탈로그도 남들 앞에서 못 봤어요. 내가 아메이 하는 거 티나면 나 오해할까 봐. 그 정도로 이렇게 숨기고 가리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죠. 진짜 복사해서 붙여놓기 한 것 같은 이런 똑같은 반응과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메이를 얘기했더니 파는 일 못해, 아는 사람 없어, 나 내향적이야, 아쉬운 소리 못해, 바빠, 애들이 어려, 지금도 충분해. 근데 이 중에 가장 힘든 게 저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지금도 충분하고 나 불만 없고 만족해. 이런 그 말은요, 정말 말문을 막히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또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분지족의 삶을 살면서 되게 작은 꿈에 만족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크게 사실 수 있는데도. 저는 이런 분들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파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 쓰는 일이고 아는 사람 찾는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여행 가고 싶은 2-3명만 있으면 된다. 내향적이다? MBTI는 꿈하고 무관해요. 제가 MBTI가 16가지가 있잖아요. MBTI 모르시는 분. 성격 유형 검사가 있어요. 그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아메이 성공자들의 MBTI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저 되게 오지랖 심하죠? 제가 유명한 리더들한테 MBTI 뭐세요? 다 물어봤거든요. 저는 심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그 16가지에 다 고루고루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향적이라는 것도 핑계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저의 스폰서이신 홍진희 스폰서님은 전 세계 탑 1등이거든요. 그분은 극내향형이에요. MBTI가.
그런데 지금 세계 1등이잖아요. 내향적인 거 다 핑계입니다. 아쉬운 소리? 알고 보면 제가 여러분께 복 있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저 아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시간 없어? 바쁜 사람일수록 시간을 더 필요로 하고요. 애들이 어렸을 때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금융치료를 해줄 수가 있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돈이에요,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엄마와의 시간도 좋지만 돈으로 해주면 더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그 꿈을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금융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하다. 제가 지금 불행해서 아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저도 지금 너무 감사하지만 이 감사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고 싶으니까 미래에 내가 일을 못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거를 선견지명으로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아메이를 하는 거라는 거죠. 좋은 부모가 뭘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아직 자녀가 없다, 결혼 안 했다 하시는 분 많이 계실까요? 네, 종종 계시지만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얼떨결에 되다 보니까 요즘에 정말 좋은 교육이 뭘까? 좋은 양육이 뭘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부모는 자녀가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리고 친밀하게 말이 통하는 사이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요. 이게 청소년 어린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말 많죠? 저도 제 딸한테 지유야, 엄마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시해줬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엄마 너무 고마워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딸이 뭘 또 샀어? 제가 그걸 많이 말해요. 제가 아메이 물건 말고 딴 거 사는 걸 싫어하거든요. 또 쓸데없는 거 사지 마라, 불량식품 먹지 마라 이 말 하니까 저거 표시를 했더라고요. 네, 이 다음에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실게요.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소리는 국적을 초월합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도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엄마의 잔소리를 녹음해 들려주고 뇌 변화를 촬영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은 활성화된 반면 이성적 판단을 하는 뇌 활동은 낮아졌습니다. 결국 잔소리의 긍정적 효과는 없고 부정적 감정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지겹게 듣지만 효과는 없다. 잔소리 투표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상위권에는 휴대폰과 공부 관련 잔소리가 집중돼 있는데요. 당연히 핸드폰이죠. 핸드폰 잔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원현지 너 또 핸드폰 했지? 숙제할 때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조금 회의감이 들고 그래요. 성적이 딱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더욱더 그 깊은 것까지 안 보고 딱 봤을 때 너 성적 이 정도네? 너 공부 못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약간 좀 어쩔스럽지만 그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점수만 보고 판단하는 거. 자녀 모의고사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국 100명의 아이들이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어한 말. 수고했어. 사랑한다. 고마워. 잘했다. 너무 당연하고 사소한 말이었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잘하고 있어. 너라서 할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인정받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기분 좋은 거요? 역시 우리 딸이니까 믿고 맡긴다라는 어조의 말을 하실 때 기분이 좋아요. 잘하는구나. 뭐든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구나. 항상 응원하고 있어. 그걸 받으면은요 힘이 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제가 하는 일에 확실히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걸 하고 있을 때도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친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주니까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잘한다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한다 진짜 잘한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하나? 좀 더 보여줘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듣고 싶은 말요? 그냥 너 잘하고 있다 이런 말. 부모님이 저를 못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너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요. 잘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존중
존중받은 아이가 존중하는 어른으로 자란다. 이 영상 보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되게 났고, 제가 그래도 저는 학원을 많이 안 다녔고, 그랬지만 나쁘지 않게 잘 큰 이유는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이런 말 저한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못하는 부모를 보면서 그 부모를 봤더니 아이에게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아메이 하면은 애를 못 챙긴다, 애가 잘 못 큰다, 뭐 애 팽개치고 왜 아메이 하냐 이러잖아요? 아니요, 애들 너무 잘 커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알아서 자기 할 일 하거든요. 아이들도 머리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엄마가 자꾸 그거를 엄마 아빠의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내 걱정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꿈을 위해서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성취하면 아이들이 정말 잘 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생각난 거. 지금 내가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고 파트너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파트너를 이렇게 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파트너를 잘하고 있다,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는 파트너가 정말 성장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너무 잘한다. 정말 윤정 씨 같이 잘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 약간 독소 치유가 되는 느낌이에요. 내 몸에 있던 어떤 뭔가 힘들었던 게 다 싹 빠져나가는 느낌?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스폰서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분께 이런 말을 해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대인 경제연구소장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소득이 지금 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국가의 복지마저 빈약해서 의존할 곳이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지출이 너무 많다. 모든 가정에. 근데 그 지출의 정체가 1번 부동산, 2번 사교육이라는 거예요. 부동산과 사교육은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특징이잖아요. 진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 기대치가 높고 자녀를 어떻게 보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보지 않고 나의 자산을 키우려고 아메이 안에서 배우시면 이런 것들도 다 천천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많이 배웠던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다.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경제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관계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관계는 다른 말로 인간관계라서 심리예요. 사람 간의 그 심리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면 배려도 못하고 조금 화나는 상황, 답답한 상황,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배워가는 곳이 바로 이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셋 중에서 우리가 다 돈 벌려고 아메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경제를 내가 챙기다 보면 생명도 얻고 관계도 같이 챙기게 되는 게 바로 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생명. 생명은 내 몸이 건강한 삶을 말하죠. 건강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김민선 리더님이 너무 강의를 잘해주셨는데 저는 이 물을 예전에 코 땡땡 정수기를 20년 넘게 썼어요. 근데 그 정수기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정수기는 확실히 역삼투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역했어요. 물을 못 마시겠는 거 맛이 없어서. 두 번째로는 제가 골 감소증이 너무 심했어요. 골 다공증 바로 직전이어서 제 뼈가 90세 노인 같다는 거예요. 한의원에 갔더니 뼈에 구멍이 너무 많대요. 그게 왜 그랬냐 했더니 미네랄 없는 물을 마시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미네랄 있는 물 마시고 줄넘기 많이 하고 햇빛 많이 봐라 그런 조언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정수기로 물을 바꿨어요. 이거는 아메이 정수기, 타사 정수기, 생수 비교표예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남편 설득하려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와 남편은 논문으로 대화하는 부부예요. 논문과 신문기사로. 저희들은 논리 없인 대화가 안 되는 극티 부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서 줘야 그래 오케이 결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바로 결제가 돼서 샀더니 세상에 남편이 탈모가 조금 있는데 탈모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이 너무 맛있으니까 아이들이 물 바꾸더니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저 또한 물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물은 물이 맛있고 건강이 변화가 됩니다. 100%. 그리고 두 번째, 청정기인데요.
이거 미세먼지 측정기예요. 근데 저 때가 초미세먼지가 400이었을 때예요. 근데 저희 청정기 가까이 됐더니 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저렇게 수치적으로 여러분께 입증을 해드릴 수 있는 청정기가 아메이 청정기고요. 제가 비염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진짜 비염 있으신 분들은 삶의 질이 코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학습할 때도 집중도 안 되고. 근데 저희 청정기를 방에다 갖다 놓으면은 비염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상태가. 그리고 저희 청정기는 필터 스펙이 그냥 완전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판매 1위. 그래서 수술실, 뭐 반도체 연구실 이런 곳, 청정도를 집중 관리하는 공간에 저희 청정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고급 청정기를 가정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들, 저는 이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3명이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독신주의자였다는 거 모르셨죠? 저 결혼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새 아이를 이제 제가 꾸역꾸역 너무 힘들게 키우면서 나 진짜 뭐 이것저것 다 챙겨주진 못하지만 영양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챙겨주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먹였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인바디 점수가 다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셋째는 저 여자아이인데요. 제가 이제 임신을 저 아이를 에메랄드 도전 전해에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쟤는 거의 신경을 못 썼죠. 내 배는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사업하느라 바빴는데 건강하게 너무 예쁘게 잘 태어나서 온몸이 다 뉴트리 베이비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제 가방 붙잡고 잠들고 소파에서 혼자 잠들고 그랬어요. 제가 재워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치만 제가 참 얘한테 잘했다 생각하는 건 영양 채워준 거. 저는 이 아이한테 모유수유 마치고 바로 프로틴으로 갈아탔어요. 분유 안 먹였어요. 우유도 안 먹이고요. 근데 프로틴을 너무 잘 먹으니까 되게 무럭무럭 튼튼하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인바디를 쟀는데요. 인바디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직원분께서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다 그러셨어요. 근육량이 높고 체지방이 되게 낮게 나왔어요. D자 모양으로. 다 프로틴 덕분인 것 같고요. 현재의 건강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메이 자전거로 매일 운동을 하면서 프로틴을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거예요. 저도 프로틴을 잘 먹다 보니까 근육량이 그래도 저거보다 더 높아요. 지금은 24.5거든요. 근육량이. 근데 너무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뭐 팩트라서 말씀드린 거고 체중도 저거보다 높아요. 지금은. 당연히 근육이 높아지면 체중이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박용호 박사님도 그러지만 체중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체중계 눈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바디가 중요한 거다. 눈바디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바디 프로필도 찍어볼 수 있었던 거는 다 아메이 프로틴 덕분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이 글로벌 비타민 건강기능 식품 브랜드 중에서 최초 그리고 유일하대요. 유일 오가닉 제품 생산 인증을 받았고요. 또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수확하는 유일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프로틴은 세계 1위 프로틴 보충제다. 이거를 아메이가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로모니터라는 공정한 그 단체에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적의 성분 조합을 찾기 전에는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서 나갈 때에도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최상의 자연 환경에서 수확한 건강하고 순수한 자연의 선물로 우리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은 우리를 생각합니다. 길은 만들어가는 것. 우리의 발걸음이 당신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80여 년 식물 영양소과 뉴트리라이트. 오늘도 그 길 위에서 당신을 위해 걷고 있는 우리는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지금은 90여 년이에요.
이거 10년 전 영상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저렇게 깨끗하게 맑게 예쁘게 농장이 잘 관리되고 있고 저 농장에서 수확한 어떤 원료 식물들로 우리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영양제들은 다 가짜예요. 자연에서 온 천연 원료로 만든 거는 뉴트리라이트밖에 없습니다. 민선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굿모닝으로 저희 팀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변화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프로틴을 잘 먹어주면 체내 pH를 알칼리로 유지를 시켜주어서 산성 체질이 안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무엇보다 저는 식이섬유 매니아인데요. 이게 요거트에다가 식이섬유랑 녹차 프로틴 넣어서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녹차 프로틴이랑 요거트 섞으면 정말 녹차 아이스크림 같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하루에 2번, 3번 저는 꼭 먹는데 그렇게 먹어도 식이섬유는 살로 가지 않아요. 다 배출이 됩니다. 흡착시켜서 나쁜 독소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살은 안 찌고 몸은 더 탄탄해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프로틴이 조금 맛이 안 맞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틴 워터로 드셔도 됩니다. 아메이 제품은 다 자연의 것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자연에서 온 건데요. 현대 사회를 살 때 우리는 자연의 것과 인공의 것을 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케미컬로 만들어진 게 너무 많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거 전부 다 인공이에요. 병원에서 주는 거 다 전부 인공이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에 있는 플라스틱 통, 뭐 화장품 다 인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다 보면 온몸이 다 인공으로 바뀌면서 해독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병에 너무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 물질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아메이 제품을 쓰시는 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거 오메가3예요. 저희 거 오메가3는 너무 맑아요. 깨끗한 기름. 근데 타사 거 해외에서 직구한 오메가3인데요. 저거 뜯으니까 역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파트너 강아지인데 초상권 때문에 뒤통수만 보여드렸는데 이 강아지한테 이 접시를 줬더니 저 노란 거는 아예 먹지도 않아요. 입도 안 돼요. 저 우리 거 아메이 오메가3만 다 깨끗이 핥아 먹더라고요. 강아지들도 입맛이 너무 자연의 입맛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죠. 또 아메이 제품은요. 같은 가격대 중에서는 최고 품질이고 같은 품질에서는 최저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비싸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선 동일한 선의 그 제품의 수준을 두시고 비교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더블엑스는 제가 매일 챙겨 먹는 아메이 종합 비타민인데 이거 한 번에 2알이니까 6알씩 하루에 12알 먹어요. 근데 이 12알이 가지는 영양소가 이렇게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연어나 뭐 넙치, 뭐 아보카도, 요오드화된 소금, 뭐 소간 이런 것들을 매일 챙겨 먹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천연 영양소까지 다 들어있는 게 더블엑스입니다. 너무 싸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영양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My name is Neven Zima. The situation that we are living in, there's a lot of poverty. In Zambia, it's a good country. There's peace. But there's few people who are well off. The rest of the people, they are not reaching their target needs. You can see my situation the way I am. I can't buy oranges or bananas. If the food which you give them, it hasn't got vitamins, how can they survive? My firstborn passed away because of lacking of the right food. If my children were not eating vitamins, they'll get sick. Because of little bits, my children have survived up to date. Although I haven't bought oranges or bananas, I know that they have taken vitamins. So I'm very much happy.
모여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파워 오브 5의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이 5가 뭐를 의미하냐면 아프리카에 이렇게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은요. 5세 미만에 죽는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일단 5살까지만 우리가 잘 도와서 키워보자라는 그런 캠페인으로 글로벌 아메이에서 아프리카에 저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엑스를 갈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더 자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메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제품들은 한때 잘 팔리는 유행탄 제품이 있고요. 오래오래 잘 팔리는 제품이 있어요. 사람도 한때 괜찮은 사람보다 오래오래 괜찮은 사람이 나은 것처럼 제품도 그래요. 아메이 제품은 이 후자입니다. 오래오래 안전하게 역사가 깊고 연구력이 좋고 내면이 좋아서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애용자들이 되게 많죠. 아메이 카탈로그를 보시면 1600에서 2000여 가지 프리미엄 생필품이 다 들어있고요. 실제로 저기 미시건주 에이다, 미국, 저기에 공장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제조를 해야 진짜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품을 OEM으로 다 떼다서 팔거나 아니면 유통을 한다면 그건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회사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트워크 기업을 고르실 때는.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세계 판매 1위 제품이 정말 많죠. 아메이를 검색 포탈에 치면 연관 검색어가 저렇게 많이 뜹니다. 근데 다 치약, 세제, 유산균, 비타민 정수기, 수세미, 생필품이죠. 아메이는 그냥 생필품 마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필품이요, 너무 사소해서 엄청 큰 내구재도 아니고 TV나 침대나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소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쓰는 제품이라는 거죠. 제대로 쓰지 않으면 내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바로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생필품은 생존품이고 또 프리미엄 명품을 쓰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저희 퀸이라는 냄비가 있어요. 아메이 냄비 저기 보이시죠? 아메이 냄비도 되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최근에 리뉴얼이 돼서 리비전 돼가지고 나왔는데 냄비계의 에르메스라는 소재 316ti 이 소재를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것을 높은 난이도로 가공해서 우리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소재로 냄비를 만들어 파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쓰고 있죠. 기존의 퀸 냄비보다 1.7배 이상 비싼 재료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영양소 손실도 하나도 다 없는 건강한 요리를 집밥 요리를 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물티슈 같은 사소한 것도요. 아무거나 쓰시면 안 돼요. 아기 키우시는 집들은 물티슈 쿠팡 같은 데서 사서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거 말고 타사 거는 못 쓰겠더라고. 왜냐? 물티슈 안에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 생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미프를 먹는데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먹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근데 저희 제품은 라이오셀이라는 천연 친환경 섬유를 썼기 때문에 물에도 녹고 그리고 썩는 티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물티슈는 썩지 않습니다. 썩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이런 생활 필수품의 선택 기준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